제주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3일 임신 네번째 기사 1459년 명천순 3년 첨지중추원사 송처금을 일본국의 통신사로 삼고 행호군 이종실을 부사로 삼고 종부시 주부 이근을 서장관으로 삼아 예물을 가지고 수미와 더불어 일본국에 함께 가도록 하였다. 또 명주 300빌 백금 500냥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 등류의 물건을 사오게 하였다. 그 석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은 일본국왕 전하에게 서신을 올린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기거가 갸승하니 위안이 된다. 패방은 귀국과 더불어 영토가 서로 잇따라 있으므로 대대로 이웃의 정의를 돈독히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저기 한때부터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여러 번 통사를 보내와서 은근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첨지중추원사 송처금을 보내어 청구한 대장경 및 주회한 여러 경서와 토산물까지 가지고 가서 에우라지 후이에 보답한다. 영납하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바다의 물결이 넓고 멀어서 소식을 보내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원컨대 더욱 옛날의 정의를 돈독히 하여 날로 더욱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나라를 위하여 진중하기를 바랄 뿐이다. 별폭의 예물은 대장경 일부, 법화경 2부, 금강경 2부, 금강경 17가해 2부, 원각경 2부, 능음경 2부, 심경 2부, 지장경 2부, 기신론 2부, 영가부 2부, 정가도 2건, 조학사 서체의 정가도 2건, 고봉선녀 2부, 변역 명의 2부, 성도기 2부, 소종 2사, 운판 2척, 동발 5부, 경자 5사, 석등장 5사, 말란장 1면, 여러가지 연구, 흑세마포 20빌, 백세저포 20빌, 백세면주 20빌, 남사피 10장, 인삼 100건, 표피심, 호피변, 전필의 깔개 1사, 표피 10장, 호피 10장, 잡채화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 400건, 청밀 15두를 부송한다 하였다. 여접판서 홍윤성은 일본국 대내 다다량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조카는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후로 선세를 잊지 않고 여러 번 정성을 다하니 전하께서 이를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법화경 일부, 금강경 일부, 금강경 10회가해 일부, 원각경 일부, 심경 일부, 능음경 일부, 지장경 일부, 기신론 일부, 영가집 일부, 정도가 일부, 조학사 서체의 정도가 일부, 고봉선료 일부, 번역 명의 일부, 호피심, 표피변, 전필이의 깔개한 일사, 홍색 전모, 일모, 상모, 옥정자, 도금대, 옥압령, 자초영도 갖추었고 인사모시금 남사피 3장, 흑사피 3장, 변화 침석 15장, 표피 2장, 호피 4장, 청밀 12, 자 70건을 하사하고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에게 부송하여서 에우라지 신일을 표시하니 명수하기를 바라며 이어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기를 바란다. 또 폐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의 문인을 함부로 받아가지고 선조를 많이 거느리고 외람되게 나오게 되니 매우 불편하다. 조카가 이미 이 지방을 관할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엄하게 금방을 제정하여 전일의 폐단을 제거하고 옛날의 정의를 더욱 돈독히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절후에 따라 몸을 스스로 아끼도록 하고 이만 줄인다 하였다. 예조참판 황효원은 일본국 대화수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거둥이 매우 다복하다 하니 머리서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 바닷길이 막히고 멀어서 통문하기가 용이하지 못한데 전하께서 지금 첨지중추원사 송처검 등의 관원을 보내어 귀국에 가서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이어서 토산물인 백세 면주 5필, 백세저포 5필, 백세마포 5필, 변화 침석 10장, 표피 1장, 호피 2장을 가지고 부성하여 인도하여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다시금 몸을 보존하고 아끼기를 바란다 하였다.
여조판서 홍윤성은 일본국 전신 수리 대부 원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머리서 생각하건대 거동이 가유하다 하니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 조카가 머리서 통신사를 보내 여러 번 정성을 다하니 우리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긴다. 다만 바다가 멀리 막혔기 때문에 능히 소식을 통할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토산물인 백세 면주 10피, 흑세 마포 10필, 최하석 10장, 별피 1장, 호피 2장을 하사하며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에게 부성하여 에우라지 신의를 편히 수납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절후에 따라 스스로 몸을 소중히 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판서 홍윤성은 일본군 좌무이 원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기그가 청승하다 하니 머리서 위안이 되고 머리서 위안이 된다. 조카는 매양 사자를 보내어 성심을 돈독히 하니 우리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긴다. 수로가 막히고 멀어서 오랫동안 소식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의 가는 편에 특별히 토산물인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장, 호피 4장, 변화 침석 15장을 하사하여 부송해서 인도하여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몸을 보존하고 아끼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판서 홍윤성은 일본국 관령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기거가 청류하다 하니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 조카가 머리서 정성을 다하여 능히 이웃나라와의 정의를 돈독히 하니 우리 전하께서 기뻐하신다. 다만 풍파가 험하고 막혀서 능히 때때로 통문하지 못했는데 지금 통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의 가는 편에 특별히 토산물인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변화 침석 15장, 표피 2장, 호피 4장을 하사하여 부송하여서 인도하여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이어서 조리하여 보신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판서 홍윤성은 일본국 경극 좌자 몫이 대선 대부 원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머리서 거동이 다복함을 축원한다. 조카는 연전의 봄철에 전인을 보내와 머리서 정성을 다했으니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이에 토산물인 백세 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최화석 10장, 표피 1장, 호피 2장을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에게 부송하여 인도하여서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절후에 따라 조리하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 참판 황효원은 일본국 관서도 대우 원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조카의 선세로부터 우리나라에 기순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금 조카는 능히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여 여러 번 통신사를 보내어 정성을 다하니 전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어 특별히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변화 침석 10장을 하사하여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에게 부송하여 인도하여서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이어서 배를 내어 호송하기를 바란다. 가을 기운이 조금 서늘한데 절후에 따라 몸을 보존하고 아끼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참이 서거정은 대마주 태수 종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기그가 청류하다 하니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 우리 전하께서 첨지중추원사 송처검 등의 관원을 보내어 기국에 통신하면서 귀주를 격려하게 되니 호송하기를 바란다. 이에 변변치 못한 토사물인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흑세마포 5필, 인삼 30건, 잣 140건, 변화 침석 10장, 표피 4장, 갱미 20서, 소주 50병, 밀 과자 5개, 다식 5개, 청밀 5두를 본사에게 부송하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맑은 가을이 다가오는데 조류에 따라 스스로 보존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자랑 김영견은 일본국 비전주 송포 일기주 태수 지좌 용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머리서 생각하건대 거동이 가승하다 하니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 조카는 옛날의 정의를 잊지 않고서 매양 통신사를 보내어 머리서 성심을 다하니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특별히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변화 침석 10장을 하사하시어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에게 부송하여서 인도하여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이어서 호송하기를 바란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절후에 따라 몸을 보존하고 연마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예조 좌랑 김영견은
일본국 일기주 좌지 원공 조카에게 서신을 올린다. 조카가 매양 통신사를 보내어 더욱 옛날의 정의를 돈독히 하게 하니 전하께서 그 성심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백세접보 5빌, 백세면조 5빌, 변화 침석 열장 을 하사하여 통신사인 첨지중추원사 송처금에게 부송하여서 인도하여 보내니 영수하기를 바라며 이어서 호송하기를 바란다. 가을알이 선을 한데 절로에 따라 스스로 몸을 보존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운파는 절에서 달아놓고 쉰 후 특히 식사 시간 등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금속판인데 청동이나 쇠로 만들었다. 경자는 부처 앞에 절을 할 때 흔드는 작은 종인데 가름하고 끝이 벌어져 있어 안에는 치는 추가 달리고 있는 나무 자루가 있었다. 경쇠라고도 한다. 남사피는 남색의 돈피를 말한다. 문이는 증거가 되는 문서이고 전이는 어떤 일로 인하여 특별히 사람을 보냅니다. 갱미는 맵살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우헌납 신말주가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가 경상도 동네의 온정에 나아가 모욕했는데도 또 전라도에 가서 그 딸을 보려고 하니 모욕을 하고 병을 치료했으면 그만인데 길을 돌려 즐겁게 놀면서 주군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유숙하는 고을에 제인과 백정을 뽑아주도록 명하시어 마음대로 짐승을 사냥하였으니 제인과 백정도 또한 군졸인데 왕자가 군졸을 뽑아 패단을 점차 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길을 떠났으니 중지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신말주가 또 아뢰기를 제가 전일에 있어서 죄가 중 사이에 관계되었으므로 속적에서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행히 세종께서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내리셨으며 지금 더욱 후대를 베풀어 탕천에 목욕하도록 해주신 이미 특별한 은혜가 되었으므로 전라도에 가는 일과 군사를 모아 짐승을 사냥하는 일은 마땅히 아울러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어찰로 함길도 도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낭발아하니 나의 은혜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다만 반역할 마음만 품고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여러 부락을 경동하게 하고 그 무리가 화를 당겨 우리의 사인을 향하여 쏘려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또 그 아들 낭이승가를 꿰어 안팎으로 서로 응하였다. 낭이승가는 특별히 후한 은혜를 받고 우리를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그 아비에게 간하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이반하여 길주에서 목욕한다고 핑계하고는 바로 길주를 지나서 촉급하여 지경을 나가려고 했다. 양발라는 또 화해에 있어서 능히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이들 부자의 정상이 너무 심하여 천벌을 가할 바이므로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잡아가지고 와서 주위를 다스려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추장들이 사유를 알지 못하고 혹시 놀라 두려워할까 염려되니 경이 마땅히 내 뜻을 명백히 다 이르라. 1. 낭발아한의 범죄는 전일에 이미 여러 추장과 더불어 개설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놀라서 의심을 품고 있을까 염려되니 경이 지금 보내는 유서를 여러 추장들에게 게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유를 환하게 알도록 하라. 만약 한꺼번에 불러온다면 또한 더욱 놀라서 의심이 생길까 염려되니 경이 순행할 때 그들이 와서 알련하는 데 따라 계시하여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데 힘써야 하며 또한 마땅히 낭발아한의 주의상을 떠들썩하게 말하여 멀고 가까운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들어서 알도록 하라. 1. 낭발아한 부자의 몸에 가진 가벼운 재화 이외의 가산 두 축, 전디는 그 가까운 데 거주하고 가장 공손히 명령을 들으며 근거 없는 말에 의욕되지 않는 김파아대 등과 같은 사람에게 적당히 나누어주고 내 뜻을 개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이극배를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고 중주원 부사 곽연승을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게 했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호익위를 고쳐서 평로 위로 삼았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윤사헌을 2조 참판으로 조성문을 호조 참판 창녕군으로 김지를 병조 참판 상락군으로 곽연성을 동지 중추원사 청평군으로 김연지를 중추원 부사 겸 경상도 도관찰사로 이극배를 한승부 윤 광릉군으로 김순을 경창부 윤으로 이승소를 2조 참의로 이예를 공조 참의로 이극감을 승종은 좌승지로 이교연을 우승지로 성임을 좌부승지로 김종순을 우부승지로 유자환을 동부승지로 허형손과 장진충을 첨지중추원사로 최한경을 사관은 우사간 대부로 윤자를 사헌부 지비로 이승훈과 송춘림을 지평으로 박미를 사관은 좌정은으로 임득정을 겸지병조사로 김세민을 지중추원사 보조청으로 한세룡을 중추원 부사 봉조청으로 성득식을 중추원부사 상호군 봉조청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으니 내종친 제추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순성군 이계에게 이르기를 대간에서 와서 말하기를 양녕대군에게 동네에서 모욕하도록 하고 이어서 전라도에 가도록 하였으며 또 도상에서 죄인을 모아 짐승을 사냥하도록 허가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하였으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지금 양녕이 이미 도중에 있는데 어찌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가 하였다. 대간에서 다시 말하기를 일이 실제로 의리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간에서 말한 바가 실로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미 존장의 청을 따랐으니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 하니 걔가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임금의 명령으로 아버님께 통서를 해야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의 정리가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감히 중지시키겠는가 하고 이내 술자리를 베풀었다. 의정신 숙주가 술을 올리며 아뢰기를 양녕대군이 지금 두 도에 갔는데 지나는 곳에서 공돈하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게 되니 어찌 폐해가 없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훌륭하다. 정성의 말이여 하였다. 이조 참판 윤사헌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문제도 아니고 무략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면서 1년 안에 승지로부터 호조 참판이 되었는데 이제 2조 참판으로 승진되었으니 복이 극도에 달하면 재앙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대는 마땅히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하였다. 내녀를 내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이계와 화천위 권공이 일어나서 춤을 췄다. 임금이 여러 종친과 제신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있어 신숙주는 요제와 순제에게 후직과 설이 있는 것과 같고 당나라 태종에게 미징이 있는 것과 같은데 경은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진실로 상계와 같습니다. 아이고 아부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는 도량이 크고 큰 계략이 많았으며 당나라 태종은 한 고조에 비하면 조금 나았지만은 그러나 당나라 태종은 친구로 사귄 사람이 적었으니 이것은 나와 같지 못하다. 내가 경등을 대우하는 것은 당나라 태종 진왕부의 요속을 대우하는 것과 같다 하니 신석주가 아뢰기를 상상께서는 천하를 공공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대우하시니 어찌 간격이 있겠습니까?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구나.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지금부터는 도진무가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건춘문, 강화문, 영추문의 3문에 입직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경찰관 500창이 낭이 승가를 잡아서 오니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낭이 승가가 당초에는 길주에 온정에서 목욕하기를 정했는데 후일에 회령에 가서 아비를 뵙고는 온정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해령을 지나갔으며 또 중국에 가려고 하면서도 먼저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오상문이 충주 판관이 되었을 때 달천교의 제목을 팔았던 일과 의창의 곡식 130석을 대여했던 일과 관선으로 사처의 미곡을 운반해주고 대가를 징수한 일과 오룡을 죽게 한 후에 푼간 등이 전린인 마도를 압슬한
이 일들을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절리인은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살인자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앞슬은 죄인을 신문할 때 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진으로 고통을 주는 고문의 하나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낭발 아흔의 아들 아비거가와 낭이승가의 어미 아내 등이 도망하여 잡지 못했는데 모두가 부녀와 어린 아이이므로 염려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종족 속에 숨어 있으니 후환이 생길까 염려된다. 경이 부군의 여러 추장에게 계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하고 잡아오는 사람은 후하게 상을 주도록 하라. 월랑가와 낭장가 이 인이 활을 당겨 통살을 쏘려고 했으니 그 죄는 진실로 크지만 그러나 그 친족들이 많아서 능히 다 잡을 수 없으므로 을이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는 혼단을 이루게 될 뿐이다. 또 유독 이 인뿐만이 아니라 낭발 아흔을 뒤따라 활과 화살을 차고 통살을 본 사람이 10인이나 되는데 반드시 놀라서 의심을 일으킬 것이다. 경험마당이 공공연히 말하기를 낭발 아흔이 명령했을 뿐인데 아래에 있는 사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전하께서 묻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 월랑가, 낭장가 및 활을 차고 있던 10인 등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신, 주명명, 중, 일준 등의 나눠는 형률의 정지 처사에 해당하고 아들 가운데 나이 16세 이상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와 어미, 딸, 아내, 첩, 조부, 손자, 형제, 자매는 유, 삼천리에 안치하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아들 가운데 나이 16세 이상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지 말고 종으로 삼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장참을 받고 정사를 보니 임영대군 2구, 계양군 2정, 익현군 2관, 영승군 2부, 오산군 2주, 하성희 정현조, 우희정 신숙주, 병조참판 김질,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술자리를 베풀고 양정에게 유시할 사목을 만들 것을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신숙주 등과 더불어 낭인승가의 주의를 의논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낭인승가의 배반한 증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만약 지체하면서 목을 베지 않는다면 혹시 저 사람들이 도당이 된 자가 연루될까 의심하여 또다시 사건을 발생시킬까 염려되니 속히 목을 베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즉시 의금비에 명하여 낭인승가를 문 밖에서 목을 베도록 하고 지사 김국광을 보내어 낭발아한, 구라, 가린응합, 아아가동, 무자, 모다가, 자읍하, 무동가를 있는 곳에 목을 베도록 하였다. 어찰로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동봉한 사목을 살펴서 시행하라. 기사가 토로고는 그 형제가 거처하였던 청암의 두 칭합 등에게 붙여주고 하아하지, 복라손, 하라위, 대하는 공로가 있는 추장에게 상을 주도록 하라. 1. 낭발하흔의 아들과 손자라서 도망한 사람은 잡히는 대로 즉시 목을 베고 그 안에 첩 며느리는 논제하지 말도록 하라. 1. 낭발아흔은 나의 후한 은혜를 받아 벼슬이 이품까지 이르렀고 자식을 보내 입시하였으므로 내가 특별히 대우한 바이니 마땅히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화해할 시기에 당하여 사사로운 원망으로 동송로 천모가, 유상동합, 김파아대, 김관루, 낭누시합 등 여러 추장들이 나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꺼려서 사로잡은 올적합의 자간리를 죽이고 화해의 일을 승리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여러 부록을 놀라고 두렵게 하여 변방의 현단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며 또 휘하로 하여금 활을 당겨 사자를 쏘려고 했으니 이것이 그 죄의 첫째요. 신숙주가 명령을 받고 가서 불러들였는데도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의 둘째요. 그 아들 낭이승가와 더불어 서로 응하여 모반하였으니 그 죄의 셋째다. 그 이 범죄를 여러 종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명백히 알도록 타일러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하여금 모두 알도록 하라. 대저의 형벌은 맑게 하되 관대하고 인자해야 하니 다만 그 괴수만 목을 베고 부락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밝고 자세한 정치를 할 뿐이다. 옛말에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 했으니 경은 나의 뜻을 못받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석성현감 최유가 상서하기를. 갑옷이라는 것은 군국의 중환바이니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갑옷과 쇠 갑옷의 방물의 헌납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삼명일의 방물에 모두 돼지 가죽의 갑옷으로 고치고 산이나 바다를 막론하고 내상에 바치게 되니 돼지 가죽 한 장의 값이 거의 배의 10필에 이릅니다. 돼지 가죽이 비록 특이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되는 곳이 제한이 있고 또 민가에서 가지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관부의 힘으로서 오히려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민호에 나누어 배정하여서 뿔 없는 수양을 내라는 식이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 가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물건을 올리고 물리치는 권한이 오로지 감조 진무에게 있는데 다만 매물이 많고 적은 것만을 보므로 이로써 한 개의 가죽 갑옷의 비용이 거의 150회에 이르러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재색 방물에 드는 바가 또한 반드시 갑절 이상 대갑절 가량이 될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돼지 가죽의 갑옷을 혁파하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하다면 경중의 식매에 의하여 가죽 갑옷을 제조하는 비용을 정하여 여러 해 동안의 폐단을 제거하소서니 명하여 군기감에 내리게 하였다. 삼명일은 임금의 탄신일과 정월 초하루 동지 세 명절이다. 내상은 도질제사가 있던 군형이다. 뿔 없는 수양을 내라는 시기니는 시경의 빈지 초연편의 술 취하여 떠들다 보면 수양이 뿔 없다는 식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에서 나온 말로 수양은 모두 뿔이 있는데 뿔이 없는 수양을 내라는 것처럼 실없는 일을 말한다. 식례는 전부터 내려온 일정한 사례를 말한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추세 제조가 아래기를 일찍이 내린 교지에 선덕 7년 7월 초 1일 이후에 공사의 비자가 양부에게 시직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범하는 자는 형률에 의하여 논지한다. 법을 범하고서 낳은 남녀는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될 수 없으며 각기 그 관청이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되 그 일품 이하의 동반 서반의 유품과 문과 무과의 출신의 생원, 성중관, 유음자손으로서 공사의 비자를 첩으로 삼든지 평민으로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자식이 없는 사람이 공사의 비자에게 장가가서 낳은 남녀는 이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법은 오로지 평민으로서 나이가 안 늙은 사람이 다시 자식을 낳을 도리가 없게 된 경우에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 설치한 것입니다. 그늘에 추세할 때의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는 종량한다는 이반 내에 평민이 공천에게 시집가서 낳은 남녀는 비록 10명에 이르더라도 모두 종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비록 원훈의 자손일지라도 적자와 중자는 모두가 등급에 따라 차별이 있는데 평민으로서 천구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는 유독 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이 한결같이 모두 종량하니 매우 의미가 없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속이는 꾀를 쓰고 교묘히 꾸며서 관청에 호소하면 관리는 분별하여 바로잡는 데 어둡게 되어 공천이 날로 줄어드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평민이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자식이 없어서 공천에게 장가를 들어 낳은 자는 승중하는 장자를 제외하고 중자와 딸은 한결같이 모두 종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추세는 부역이나 병력을 기피한 사람 또는 자기 상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노비 등을 모조리 찾아내어 본구장에 돌려보내던 일을 말한다. 중자는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이다. 승중은 자손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경세자의 대상에 행대후군 김수온, 좌부 승기 성임 등을 참여하게 하다. 의경세자의 대상이므로 내전에서 불사를 행하였는데 명하여
대호군 김수온, 좌부승지 김성임, 우필선 홍음, 예문관 은교, 노사신, 사북소윤 강미수, 이조 좌랑 성윤문을 이에 참여하도록 했으니 일찍이 석보를 베껴 썼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어스로 조하승지 이극감에게 유시하기를 치평요란과 의방유치는 모두 세종 때의 찬집안 책임으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랍은 다시 교율해보니 그릇된 것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치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것이 많지 않고 또한 일용이 간절한 것이니 치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치를 먼저 교정하여 인출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치평요람의 혐은 방을 나누어 찬집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 각기 달라서 상세하고 가략함이 같지 아니하다. 또 정인지가 한번 필삭하였지만 추솔하고 정밀하지 못하다. 한절 가운데 비록 간절한 말이 있더라도 의례 이를 삭제하고 비록 그다지 쓰이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의례 이를 남겨두었으니 어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여서 후인을 위해 훈계를 전하는 뜻이겠는가. 그 당시에 세종께서 나에게 명하여 다 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에 비로소 바로 보았다. 나와 더불어 본 사람은 김문과 이계전뿐인데 두 사람은 늘 정인지가 소략하고 빠르게 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말을 했다. 그러나 주관하는 사람들의 소위가 감히 크게 경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릇되고 틀린 것이 많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험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내버려 두고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니 실상은 이를 인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늘의 경이 인쇄하여 반포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경으로 하여금 그 그릇된 것이 많은 것을 알도록 하려고 다시 교정하게 하였다. 경이 이미 험이 많은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만약 선왕의 일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크게 교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침내 인쇄하여 반포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경이 다시 상의하여 확정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경세자의 대상들을 지내고 명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군이 현감 금숭을 의금부에 내렸다. 이보다 앞서 본현에서 중보회가 아이를 뵌 부녀와 더불어 공모하여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금숭이 관찰사 김순에게 보고하고 보회를 가두었다. 김순이 아뢰니 명하여 김순을 채직시키고 선전관 김견수를 보내어 금숭을 잡아오게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일향태수 등원성구와 대마주 종성직이 각기 사자를 보내와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병조판서 한 명의 중추원사 박강, 행상옥은 김계, 하원군 정수충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정수충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의경세자의 묘소에 공력하는 여러 관사의 노자 등은 3년 동안을 한정하여 요역을 시키지 말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조하승지 이극감이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어스를 받들어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치평요람이라는 한 책은 실로 사가의 대전이고 옛날에 없었던 규모입니다. 우리 세종께서 문사를 승상하고 유학을 일으켜서 서적에 마음을 두시어 물어 증정한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자치훈의, 강목훈의, 좌전, 한유문, 두시주회, 대소사, 륜집, 병유, 삼강행실 등과 같은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계가 있어 후사들에게 보일 만한 것은 하나는 자치훈위와 강목훈위의 두 책이고 하나는 치평요람입니다. 신의 생각에 선왕의 성대하신 뜻은 인멸시킬 수가 없으므로 삼가 인세 반포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미 윤호를 받았고 또 교정의 명령을 받으니 기뻐서 날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와서 참고해 보았는데 주회가 차례를 읽고 버리고 남겨둔 것이 정확하지 못하여 실제로 성상의 유시와 같았으니 이것은 진실로 정인지의 경솔한 소치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상의 예람을 거쳤고 또 이계점과 김문의 교정을 거쳤으니 비록 간혹 그릇된 것이 있더라도 또한 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정하는 일이 쉽사리 성취될 수가 있으니 크게 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자치통감은 사마 온공이 편찬한 것으로 범조우 유서의 찬조를 받아 19년 만에 이룩된 것입니다. 신이 그 책의 법례와 사후 사이에 왕복된 척독을 보니 마음 쓴 것이 근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대 당나라 말기 이후에는 버리고 남겨둔 것이 정밀하지 못하고 날짜와 달수가 틀린 것도 또한 많이 있었는데 오로지 신의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고 선유들도 또한 이를 비평하였으니 책을 저술하는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통감 한 책은 사람들이 신명처럼 존경하고 일성처럼 우러러보며 감히 비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것은 그 이익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치평요람 한 책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틀린 것이 있더라도 그 수치가 넓고 편집이 건실을 하고 힘쓴 바가 또한 크며 더욱이 선하께서 마음을 두신 책이니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있어서 정정할 수가 없다면 장차 훗날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위열왕 이전의 것은 교정이 거의 마쳐졌으며 송나라 이후는 청컨대 장차 새로 송사를 첨입하여 산윤하고 또 장차 군감에 기재된 명나라 사적을 첨입시킨다면 원만한 대전으로 모자람이 없을 듯합니다. 위열왕 이후부터 후주 이전까지는 이미 자치통감에 있어서 비록 사이에 다른 글이 채록되었더라도 규모는 똑같으므로 교정의 일이 갑절이나 더해져서 쉽게 성취될 수가 있으니 비록 크게 거사하지 않더라도 또한 불과 10여 개월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의방유치도 또한 의서의 대전이므로 일용에 긴절한 것은 진실로 칠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량의 다수와 약성의 한온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유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의술을 습독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문리를 통달하여 방스를 익숙하게 알 수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고 원컨대 통류로서 의방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그늘의 병료를 교정하는 예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검찰하도록 해서 상벌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서국을 세우고 별도로 넉넉을 주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이런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두 가지 책은 모두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 삼가 성상의 제가를 바랍니다니 서로 답하기를 매우 마땅한 말이다. 경이 아니면 능히 이같이 할 수가 없으니 경의 포치에 맡긴다 하였다. 자치훈위는 자치통감의 훈위이고 강목훈위는 자치통감 강목훈위를 말하고 한유문은 한유와 유조문의 문장이고 사마온공은 사마광의 작호이고 척독은 편지이며 수치는 수집이고 위열왕은 전국시대의 주왕을 말하고 통류는 모든 학문에 통달한 유학자를 말한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이여하니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6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후원이 나가서 좌우를 나누어 못을 파괴하고 술과 고기를 역부에게 내려주었으며 아구를 날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6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훈련관의 참여관은 해유를 교부하는 법이 없는 까닭으로 참여관 등은 관사를 전혀 수집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보관된 병법 등의 책도 능히 간수하지 못하여 파손 유실되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모두 해유를 서로 교부하도록 하소서. 또 습독과는 상벌하는 법이 없으므로 인하여 상시 부지런히 출근하지 아니하니 무경도 또한 마음을 써서 강습하지 아니하여 청컨대 훈련 제도로 하여금 병조와 더불어 경서를 고강하게 하고 사일을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전취하여 삼구의 상등을 차지한 사람으로 소속된 곳이 없는 사람은 소용하고 소속된 곳이 있는 사람 별사를 주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이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주나 병조의 보고에 이상이 없으면 이조의 통과에 해유 문자를 발급받았다. 회사는 관청의 건물이고 전체는 관원들이 근무 성적을 심사해 우유를 매기는 일이다.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은 최이고 하는 전이다. 별사는 특별한 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근무 일수의 분수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6일 완료.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고성군사 박유의 등의 진술한 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서 공납한 산돼지는 전구서에 59, 분예빈시에 97구인데 경기의 여러 고을에서는 처음부터 산돼지를 나누어 배정하지도 않았으며 사제감에서 납입한 마른 돼지도 다만 48구뿐입니다. 대개 강원도 영서의 여러 고을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지만 영동의 9고을 같은 데는 큰 고개를 넘어서 산돼지를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거대 공안에 위의 영동 9고을의 산돼지를 경기의 여러 고을에 공납하는 마른 돼지와 바꾸어 기록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무릇 여러 도의 관찰사와 수령들 중에서 말을 진술하는 사람 모두가 군자의 이식을 취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원하기도 하고 혹은 토지의 생산물에 따라서 공물을 정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하삼다에 답범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군정 토목 전국의 이해를 말하기도 하는 임금이 모두 친히 보고 취할 만한 조건만 채택하여 해당 관사에 내렸다. 그들의 말 가운데 중의 무리들이 방자하여 횡포하다는 것은 모두 유중불라하였다. 유중불라는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답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임금이 소장을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기간에 해부하지 않던 일을 말한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시비하는 군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직제학 송문림을 보내 앙령대군 이재와 좌의정 강명경 영중주원사 이계전은 경상도에서 우찬성 권남은 충청도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기 소재지에서 판비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새로 제정한 의주 내에 매달 상망의 조화에 전하께서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왕세자는 면독을 갖추고 문무백관들은 각기 조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제사 직장을 상고해보니 문무관의 조복은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 정조동지 성절 및 반간, 계독, 조사, 진표, 전제에는 이를 입게 되고 공복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회하고 주사할 때나 시반, 사은, 현사할 때 이를 입게 된다 했으며 또 지금 온 주문사의 문견 사목에는 초하루와 15일에 조화할 때 황제는 피변을 쓰고 조포를 입으며 황태자는 익선관과 홍포를 갖추며 여러 신하들은 공복을 입는다고 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중국 조정의 제도와 본국에서 이미 시행한 경례에 의하여 종친과 문무백관들은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 동지, 정조, 성절, 영조, 방강, 교서, 단일 배표 외에 초하루 15일의 조화 및 현사, 사은, 복명할 때는 모두 공복을 입도록 하소서. 여러 신하들이 이미 공복을 입는다면 왕세자도 마땅히 면복을 착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익선관과 골룡포는 편독이므로 조화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 정조, 동지, 성절, 영조, 방강교서, 단일 배표에는 면복을 갖추고 상막의 조에는
하는 날에는 공복을 갖추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면복은 면류관과 곤복을 말하고 현선은 배웠고 하직함이며 피변은 녹비로 만든 관이다. 편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을 말한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예전의 법에는 외방의 공무를 여러 관사의 관리들이 혹시 정밀히 살피지 않고서 점퇴하면 공리가 물리친 물건을 가지고 본사에 알려서 물리칠 만한 후에야 이를 물리쳤으니 이 법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나라의 법에는 구애받지 않고서 외방의 공무를 수납할 즈음에는 함부로 점퇴시키는데 공리도 또한 나라의 법에 어두워서 물건을 가지고 간 고을로 돌아가게 되니 왕복하는 사이에 혹은 유실되기도 하고 고쳐 준비하여 운반하게 되니 배단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러 관사에 간사한 노복들은 이로써 인연을 하여 꾀를 부려서 비록 수납할 만한 물건이라도 억지로 험을 들추어내어 관리에게 알립니다. 관리도 또한 그 꾀에 빠져서 점퇴하면 공리는 그 관사의 노자에게 청하여 대납하도록 하는데 노자는 채지를 받아 가지고 가서 몇 값진이나 대가를 거두게 되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청하대 지금부터 외방의 공무를 수납하는 것을 한결같이 예전의 법에 의하여 본주에서 다시 살펴 점퇴하고 사유를 갖춰 계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점퇴는 물건을 조사하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도로 물리칩니다. 채지는 금품을 받는 표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도봉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기로 연을 보조의 원에서 베풀고 임금이 좋았은지 이것감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였다. 기로 연은 늙은 신하를 접대하는 잔치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색의 군사들이 서울에 머무는 것을 꺼려하여 번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본관에 진성장이 없는데도 상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의례 값사 별십이라 이끌고 조정을 많이 차지하여 여러 달을 한가로이 놀다가 교체에 임해서 도로 출근하다가 겨우 10여일이 지나면 가버리게 되니 수기가 허술해지므로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정통 9년 12월의 수교야 군사들이 거처하는 관청의 진성장이 없이 바로 상언을 올린 자는 채차할 때 결혼을 기다려 전의 사는 삭제하고 각기 본품의 말등으로 나아가 다시 소속하도록 한다 하였으며 천순 9년 원년 5월 수교에는 복록을 받은 군사는 연고가 없으면 15일, 연고가 있으면 40일, 전직 군사는 연고가 없으면 20일, 연고가 있으면 50일로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했으니 청컨대 위 항목의 수교에 의하여 군사가 바로 상언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기한 안에 돌아온다면 전의 사만 삭제하고 도로 벼슬 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충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성장은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에 올리는 보고서이다. 조정은 조역하는 장정이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서 상점을 보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전에 나아가서 상점을 받는 예는 조참과 같이 하되 그무로는 고취악을 설치하고 사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취악은 제향 및 궁중의 큰 예식 또는 거둥이나 국장이 있을 때 악대가 연주하던 음악이다. 아이고.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영을 나간윤으로 이정을 영천윤으로 이의를 원천윤으로 이징석을 지중추원사로 조수문을 중추원부사로 윤잠과 이재를 첨지중추원사로 김수온을 상주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지돈영 부사 강석덕이 졸하니 임금이 쌀과 콩 아우러 20석 종이 100건 광각 유둔 등의 물건을 부위로 내려주었다. 강석덕의 자는 자명이고 진주 사람이다. 음직으로 개성전 직에 임명되고 여러 번 양근 군사에 제수되었는데 치적이 제1이었다.
인수부 소윤으로 천적되었다가 사헌부 지비로 승진되고 승정원 동부 승지에 임명되고 호조 참판 사헌부 대사헌 이조 참판 형조 참판 배승 유수를 역임하고는 내직으로 들어와서 지돈령 부사에 임명되었다. 강석 등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계하고 고매하며 옛것을 좋아하였다. 과부가 된 어미를 섬겨서 지극히 효도했으며 배달한 형제를 대우하여 그 화목을 극진히 하였다. 일찍이 그 아들 강희양과 희맹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은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 비록 공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지만은 이를 행하는 데는 권모와 사기가 없었으니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생각할 적에는 다스리는 방법이 매우 주밀했으며 집에 거처할 적에는 좌우에 도수를 비치하고 향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았으니 고요하고 편안히 하여 영예를 구함이 없었다. 손수 징분진욕이란 4개의 글자를 써서 좌석의 곁에 붙여놓고 손에는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전서, 예서, 8분의 글씨가 모두 정묘하였으며 시는 간결하고 단아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 반드시 옛날 사람이 법도에 맞아야만 그제야 발표하였다.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어 또한 여러 아들로 하여금 그를 읽게 하고는 이를 듣고 있었다. 시호가 대민이니 전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대이고 옛것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민이다. 징분진욕은 분노를 참고 사욕을 억제함을 말한다. 8분은 예서의 2분과 전서 8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의 서체이다. 강석덕이라.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서 양료연을 베푸니 왕세자 및 내종친 의정부 6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시위하는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2조에 전지하기를 연회에 나온 노인들에게 각기 1자급씩 더 올려주고 자궁한 사람은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손자 중에서 1인을 대신 가자하고 나이가 90세가 된 사람 초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자궁은 품계가 더 오를 수 없음을 말한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수령들이 황폐한 전지를 개간하여 유민을 안집시킨 사람이 많은데 만약 포장하지 않는다면 권리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권찰사로 하여금 해마다 그 능히 전지를 개간하여 백성을 안집시킨 사람을 뽑아서 기록하여 계문하여서 농공행상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내원에 나아가서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소형명을 사용하여 진법을 익히게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범상시의 관리가 이번 9월 9일에 문소전에 의례를 올리는 국화를 미처 진공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즉위한 후에 교서와 유서와 전지가 많았는데 관찰사와 수령들이 이를 한 번 보고는 이튿날에는 이미 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 사문 등 한 번 시행한 일은 제외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시일을 정하여 여러 수령에게 회수하도록 한다면 준행하였는지 준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살고지들에 거동하여 진법을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대장 허형손과 위장 김계가 진법 연습을 잘하므로 김계는 일품계를 올려주고 허형손은 첨지중추원사로 승진시키고 위장 이비와 김유선은 군유를 어긴 죄로 좌죄를 하여 관직을 파면시켰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영이 내리면 다만 시행할 뿐이고 도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을 제정했는데도 능히 지키지 못한다면 법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을 써서 편안하고 고요함에 이르도록 기하였는데
나의 독단에서 나와 특별히 유서와 교서를 내린 것도 있고 유사의 주청에서 나와 영갑으로 반포된 것도 있어서 조교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중예의 관리들이 만약 마음을 다하여 봉행한다면 어찌 도움이 없겠는가. 내가 듣건대 관리들이 구습을 그대로 따라 형식적인 문구로만 보고서 버려두고 시행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하니 경은 수령이 봉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살펴서 상세히 기록하여 계달하고 다만 형식적인 문식만을 일삼아 견책만 면하도록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4일 개사 첫번째 개사 위장 도지모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서 병법을 의논하도록 하고 또 복례량 허종등 5인을 불러서 예기를 강하게 하고 혹은 오간 등 10인을 불러서 무경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4일 개사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평로 위의 채안은 다른 군사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는 화해해서 도목정에 오르지만은 평로 위는 매 도마다 별도로 도 목정을 설치하니 참건대 다른 군사의 예의에 의하여 화해해서 천전하되 5품은 4명, 6품은 8명, 7품은 12명, 8품은 15명, 9품은 21명으로 채알을 설치하고 참회는 시위한 지가 5개월이 차고 참상은 7개월이 차게 해서 그 중에서 사가 많은 사람은 도목정에 올리게 하여 차차로 승진하여 종 5품이 되면 거간하게 하소서. 또 하삼도에는 한량인의 수요가 많아서 비록 순찰사의 계본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입속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관찰사와 절제사가 함께 의논하여 5패로 나누어서 이름을 기록하여 계달하도록 하소서. 또 경중이 여러 도에 써도 또한 입속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중은 한 성부에서 외방은 관찰사와 절제사가 계문하여 위의 예의에 의하여 5패로 나누어 입번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5일 가보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이 치기하기를 지금 김국광이 가지고 온 유서의 사목을 받아보건대 만약 즉시 낭발 아흔을 못 뺀다면 아비거 등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자가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므로 지금 우선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멈추고 낭발 아흔의 말로서 아비거를 불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 어서로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형세상 멀어서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경의 처치에 맡긴 것이다. 그러나 경의 서신을 보니 그것의 결정이 지체될까 의심이 나므로 다시 나의 뜻을 유시한다. 처음에 아비그가 잡히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빨리 낭발 아한을 못 빼게 한 것은 화를 당겨 쏘려고 한 사람은 물론이고 여러 추장들로 하여금 죄가 낭발 아한에게만 미침을 알도록 하여 스스로 놀라고 미혹함이 없도록 한 것인데 지금 만약 아비그를 강제로 찾는다면 여러 추장들 중에 사건에 관계된 자들은 모두 장차 자신에게 미치게 될 것을 의심할 것이며 또 경이 낭발 아흔의 말로서 곤도로 말하여 불러오게 한 것은 이는 더욱 여러 추장들로 하여금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아비가는 비록 친자식이지만 간절히 오려고 하는데도 잡기가 매우 어렵다면 비록 중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방해될 일은 없으니 살아있으면 도둑질하는 것이야 무엇이 두렵겠는가. 지금 곧 아비가의 연고 권도의 말을 써서 여러 추장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니 첫 번째로 옳지 못한 것이요. 오래되도록 큰 괴수를 섬멸하지 못하고서 그들에게 위협당하여 복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을 의심하여 저들의 도당을 더욱 견고히 만드니 두 번째로 옳지 못한 것이다. 저 한 조그만 놈 때문에 마음을 쓰니 너무 지나쳤는데도 마침내 능히 잡지 못했으므로 다만 저 사람들에게 위험이 없는 것만 보였을 뿐이니 세 번째로 옳지 못한 것이다. 경이 그것을 짐작하여 헤아리고 내가 멀리서 헤아린 것에 구애하지는 말아라. 김파아대 등은 스스로 사건에 관계된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 구구하게 강제로 불러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진법에는 기병과 보병을 아우러 사용한다고 했고 또 우리나라의 산천은 험준하여 보병을 사용하기에 편리한데도 기병은 많고 보병은 적습니다. 청컨대 방을 써 붙여서 방패, 섬육십, 조례, 나장, 소유, 갈도, 장수, 별군, 도부 외의 여러 인원과 이전으로 모두 서울에서 벼슬하는 사람 중에 보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소서. 또 경외의 한량인과 외방의 정수 밖의 서원, 일수, 의학, 율학과 하번한 서울의 여인들 중에서 경중은 한성로, 외방은 양계 이외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건장하고 용감하여 시위에 대비할 만한 사람을 모집하게 하여 도목장에 기록하여 본조에 올리며 본조 및 오이, 도짐루, 훈련관 제조가 같이 시험을 보아 녹색 그릇의 물이 마를 동안에 능히 270보를 달리는 사람 두 손에 각각 녹색 그릇 50건의 물건을 쥐고 능히 160보를 가는 사람 100건의 활을 당기는 사람 200보 떨어진 곳에서 활 3개를 쏘아 1개를 맞힌 사람 80보 중에서 화살 3개를 쏘아 화살 2개를 맞힌 사람의 5가지 제주 중에 2개의 제주가 입격된 사람을 뽑아서 6번으로 나누어 매번 마다 500인으로 하여 파적 위라 이끌어서 충좌위에 속하게 하고 입번한 지 3개월 만에 채직시키며 채안은 산관, 종육품 5명, 정칠품 10명, 종칠품 15명, 정팔품 20명, 종팔품 30명, 정구품 50명, 종구품 70명으로 하여 시위한 지 7개월이 차서 그 중에 사가 많은 사람을 도목정에 올려 차차 승진하여 종육품이 되면 거관시키고 그 중에 무죄가 있어서 갑사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관의 전후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삼상의 예의에 의하여 기사와 보사를 시험 보아서 화살 10개를 다 맞힌 사람은 갑사에 이속시켜서 풍계에 따라 도목장에 올리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나장은 사령이다. 7반 천역의 하나로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초할 때 매를 때리는 일을 맡았으며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다. 소유는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헌부의 이졸이다. 갈도는 사헌부나 사관원의 관원이 사진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라고 소리치던 하례이다. 장수는 형주에 속한 집장 아전이다. 도부 외는 순군부에 속한 군대의 하나로 경기의 민호로 충당하였다. 금난, 포도, 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서원은 설이 없는 관하에 둔 벼슬아치이다. 5고 3상은 관원이 임기 동안에 근무 성적을 5차례에 걸쳐 상정하여 3상이 되면 대개 승진되는 것을 말한다.